안녕하세요. 엄마를 위한 과학 닥터 라이블리 최지영입니다. 아기 심장박동 들으면 바로 조리원 예약해야 된다는데요. 그렇게 예약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인기 많은 조리원은 예약 마감이 빨리 된다길래 정말 불이 나게 예약을 했던 제가 결국은 조리원을 취소를 했는데요. 취소는 했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아기 케어 혼자 할 수 있을까?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걱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산후조리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제 집조리 경험담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집조리가 정말 가능한가요? 가장 흔한 걱정 3가지와 제가 집에서 조리했더니 좋았던 점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왜 조리원 취소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맘 잡고 공부를 해보기 전까지는 출산 후엔 당연히 조리원을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안 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출산 방법을 고민할 때 남편과 함께 예비 엄마 아빠를 위한 코칭을 다녀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수유 전문가이실 뿐만 아니라 상담 심리 전문가이시기도 한 곽균철 선생님과의 코칭이었는데요. 저랑 남편은 이 코칭을 다녀와서 아기와의 교감 형성에서 첫 시작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잘 하려면 아기의 생애 첫 순간들에 아기와 엄마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자동시를 하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럼 집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 굳이 조리원을 안 가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리원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이 있거든요. 마음을 먹었는데도 막상 그 기한이 다가오니까 남편한테 나 진짜 취소해? 해? 진짜 해? 막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나 보니까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고요. 조리원 대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남편이 투자할 수 있었어요. 먼저 집조리할 때 걱정되는 것들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집조리하면 아기 케어는 혼자 어떻게 하나요? 원래 안 해본 일들은 추상적일수록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신생아 케어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모유 수유하는 법. 분유라면 분유 타는 법. 두 번째, 기저귀 가는 법. 세 번째, 씻기는 법. 이게 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생후 2주 동안 아기들은 먹고 자고 싸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기 생후 3일째에 퇴원을 했는데요. 생후 1, 2일째에 병원에서 모자동시를 해보니까 하루에 모유 수유도 10번 이상 하고 기저귀도 10번 이상 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부터 이게 단가? 하면서 집에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산후관리사 제도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저는 산후관리사님과 시간을 맞춰서 퇴원 당일 오후부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퇴원 날부터 관리사님이 밥도 해주시고 아기 씻기는 것도 가르쳐 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집조리하면 계속 새벽 수유를 해야 돼서 엄마가 너무 못 쉬는 거 아닌가요? 새벽 수유하느라 자다 깨는 거 너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는 산후조리를 위한 정말 특별한 회복 시스템이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출산 후 초기 기간에 가장 중요한 회복 3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 아기를 품느라 엄청나게 늘어났던 자궁을 수축시켜서 산후출혈을 예방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잠을 잘 자서 엄마의 몸을 회복하는 것. 세 번째,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몸에는 이 모든 회복 시스템이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바로 모유 수유를 통해서예요. 모유 수유를 하면 새벽에 깨는 건 맞지만 모유를 만들기 위해 나오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엄마의 수면을 변화시켜요. 우리 몸이 회복되는 건 잠 중에서도 깊은 수면, 즉 서파 수면 동안에 일어나거든요. 프롤락틴은 이 깊은 수면의 비율과 지속 시간을 늘려서 엄마의 회복을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수면 시간에 비해 수면의 질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저는 호르몬의 수요 덕분에 새벽에 깨도 살만했는데 저희 남편은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수유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엄마와 아기의 애착 형성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궁 수축을 촉진해 산후출혈을 예방해 준답니다. 그리고 출산해보면 기분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남편이 정말 잘 도와주는 편이었는데도 가끔 남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줄줄 흐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지금 기분이 정상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명한 건강심리학자인 캐슬린 켄달 타켓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산 후에 잠을 못 자서 우울한 게 아니라 출산 후에 몸의 염증 반응이 높아
높아져서 우울해지고 잠도 못 자게 되는 것이다 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모유 수유를 통한 프롤락틴과 옥시토신의 분비는 산모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낮춰서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는 강력한 생리적 메커니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우리 몸에 설계된 산후 회복 기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아가에게 부지런히 쭈쭈를 먹여야 하는구나를 깨닫고 정말 열심히 수유를 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기분 회복도 정말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동안 못 잔 잠은 낮에 관리사님이 오셨을 때 낮잠을 자니 괜찮더라고요. 그러니 어디에서 조리를 하시든 산후조리 골든타임 6주 동안은 엄마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모유 수유를 꼭 하기를 추천드려요. 집조리하면 소아과 진찰은 어떻게 하나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소아과 진찰. 소아과 진찰은 생후 일주일 이내에 한 번은 보게 되어 있어요. 저도 아기가 생후 딱 일주일이 됐을 때 소아과에서 검진을 받고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선별 검사를 했어요. 그때 황달 수치도 재고요. 해야 할 걸 정리하면 소아과에서의 신체 검진, 황달 검사, 신생아 선별 검사 이 정도인데 이건 출산한 산부인과나 집 주변 소아과 방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 이후로 소아과 선생님의 진찰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했던 게 무색하게 별탈 없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집조리를 하면서 좋았던 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생후 3주에서 5주에 온다는 첫 번째 원더윅스를 비교적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어요. 보통 아기들은 생후 첫 2주는 먹고 자기만 반복하다가 3주차가 되면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짜증이나 보챔도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첫 2, 3주 동안 아기와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모유 수유의 골든타임도 생후 첫 2주라고 하거든요. 이 시기 동안 열심히 직수를 하면서 아기와 합을 맞춰두면 모유량이 점점 늘면서 아기가 원하는 양에 맞춰지게 돼요. 저도 첫 2주는 정말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아기가 먹고 싶어하는 만큼 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온 이후부터는 아기에게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동일한 곳에서 자고 먹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아기에게 밤낮을 알려주려고 아기 방에서는 최대한 인공적인 등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기도 집에서 빠르게 적응해서 안정감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생후 3, 4주쯤 되니까 모유 수유도 정말 편해지고 아기의 수면 스케줄에도 조금씩 패턴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다는 첫 원더윅스를 정말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아기가 생후 한 달이 됐을 때는 정말 많이 살만해져서 그때부터는 일도 사부작사부작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좋았던 점은 조리원 비용을 아껴서 제 몸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마사지와 운동 둘 다 꼭 병행하고 싶었거든요. 이 두 가지는 해줄 수 있는 게 달라요. 먼저 마사지는 붓기 빼기와 혈액순환 촉진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출산을 하고 나면 우리는 몸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육아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모유든 분유든 아기를 먹이고 케어하기 위해서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요. 이런 엄마들에게 순환이 안 된 몸 곳곳을 순환시켜주는 게 바로 마사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장 마사지를 열심히 알아보고 예약을 했어요. 출장 마사지가 조리원 마사지보다는 가격이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사지만 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골반 저근의 회복인데요. 제가 지난 산후조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산 후 요실금 예방, 몸매 회복의 핵심이 골반 저근의 회복이다 보니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몸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과정, 즉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출산 후에는 운동을 혼자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후 2주차부터 골반 저근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선생님과의 운동을 바로 시작을 했어요. 운동이라고 해서 막 뛰고 무게 들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저강도로 늘어진 근육을 다 잡아주는 운동들이었어요. 저는 이 운동들 덕분에 무려 44시간을 진통했는데도 요실금도 없고 골반 모양도 잘 회복이 되었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이 체형이 정말 잘 바뀔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출산 전보다 오히려 몸이 더 예쁘게 잡혀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밥이었어요. 저는 원래도 먹는 거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산후는 엄마 몸의 회복을 위해서 식단이 너무 중요한 때예요. 모유수유를 하신다면 더더욱이요. 특히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원하는 단백질 양을 채우려면 집밥이 필수였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스무디도 먹어야 하잖아요. 제가 사둔 건강한 식재료들로 산후관리사님이 밥을 해주시는데 와,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둘째 낳는다면 밥 때문에라도 조리원을 못 갈 것 같아요. 만약 수유 시에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궁금하다면 저희 임신 중 식단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모유수유 할 때는 임신 후기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현재 몸무게 곱하기 1.5g을 곱한 양만큼의 단백질은 챙겨주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여러분, 산후에 미역국 정말 많이들 드시잖아요. 어떤 조리원에서는 새끼 내내 미역국을 주는 곳도 있다 하더라고요. 미역국은 대표적으로 요오드가 많은 음식인데 적정량 섭취는 산후 회복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요오드를 정말 과량으로 섭취하게 되거든요. 물론 건강한 분들은 대부분 괜찮지만 기존에 갑상선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갑상선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꽤 있어요. 저는 갑상선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미역국이 그렇게 나왔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산후조리 하실 때 미역국은 하루에 한 끼, 너무 많지 않은 한 그릇 이하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조리원을 가지 않았는지, 집조리를 선택하기까지 걱정했던 부분들, 그리고 집조리를 하면서 좋았던 부분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산후조리에 있어서도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아기와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이미 몸에 설계되어 있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내가 조리원을 안 가서 몸이 덜 회복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 대신 나와 아기의 몸에 이미 존재하는 생명의 신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초기부터 남편과 저와 아기가 함께하는 육아 라이프를 시작했더니 서로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면서 그 이후의 삶이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각자 사정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리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원하는 게 분명하신 분들께는 집조리 또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육아도 내 방식대로 재밌게 잘 해나가 봐요.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